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식습관을 갖고 계세요? 올바른 식습관은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활기를 줄 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의 예방도 가능해서 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데요. 지금 나의 식습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음식 선택과 식사 습관으로 건강한 미래 만들어야 할 텐데요. 나의 체질에 맞는 음식 궁금하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 건강한 음식 선택 그리고 또 올바른 식습관 중요하겠죠? 네네. 네, 그렇다면 전 너무나 궁금한 게 박사님께서 혹시 평소에 챙기는 음식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챙기는 음식은 없고요. 네. 이제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 중에서 너무 달지 않은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날 이제 음식이 당기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하는 좀 달달한 음식이나 몸이 피곤할 때는 이제 달달한 게 당기게 되고, 내 몸이 이제 차가워지고 순환이 안 되거나 뭔가 마음적으로 힘이 들 때는 얼큰하고 칼칼한 음식이 당깁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몸에서 당기는 대로 먹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저도 잘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당기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체질마다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이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바쁘게 살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정신적으로 피로하거나 이제 머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야채와 과일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고, 이에 반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또 육체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견과류와 단백질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 건강한 식품, 올바른 식사 습관으로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습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진료를 하다가 보면 자신의 체중이 먼저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배가 고픈지 기운이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과체중인 경우에 내가 뭔가 피곤하다, 크게 음식은 안 당긴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휴식을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야채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저체중과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단백질과 야채와 특히 이제 두부, 우유를 골고루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께서 과체중인지 저체중인지 정상 체중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콜레스테롤,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박사님, 이 콜레스테롤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영양 물질입니다. 우리 세포막,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고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장기의 기능과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담즙산이 필요한데요.
이 담즙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적정량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의 피부가 윤기가 있고 예, 건조해지지 않고 예, 피부도 촉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경우에 예,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다른 여러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의 체질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우리의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정상 수치보다 높을 때는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정상 수치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한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란 무엇을 말하고 정상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박사님, 이 자세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진료를 하시다가 보면 환자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가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아도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정상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130mg 예, 미만이 되는 거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제 200mg, 예, 중성지방 수치가 150, 예,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예, 40mg 이상이면 적정 수준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한방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손끝이나 발끝이 갈라지는 경우에는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끝, 발끝으로 영양분이 잘 못 가기 때문에 간에서 일을 해서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때 그 사람의 체중이 아주 저체중이다. 예, 또는 과체중이다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합니다. 고밀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일단 그 고밀도 콜레스테롤, 예, HDL,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HDL은 예, 비중이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무겁고 가볍다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쌓여 있는 혈관벽에 쌓여 있는 예,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서 LDL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혈관벽에 쌓여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콜레스테롤은요, 체내에 적거나 많을 때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박사님, 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예, 이 콜레스테롤은 지질입니다. 예, 지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에 지질이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적정량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떡이 된다, 뭉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혈관벽에 붙어 있고 또 혈관벽에 붙으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을 손상을 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질병, 당뇨라든지
혈액 순환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과연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어떤 관계인지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혈압은 우리 혈관 안에 혈액이 지나가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이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지면서 또 동맥이 경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혈관 자체가 좁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우리 혈관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이 고혈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고지혈증 치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고 이에 못지않게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해주고 생활 습관을 같이 설명을 듣고 이에 맞게 관리를 해주는 게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 반드시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이제 먹는 경우도 또는 과체중도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왜 만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우리 생리학에서 배울 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간의 수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먼저 이제 체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보다 말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호르몬 자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적정량 이상으로 너무 많이 만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평균치보다 조금만 높을 때는 이때는 그 사람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이 저장형이 있고 배출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형은 우리가 음식물을 조금 먹어도 살이 체중이 증가하고 이에 반해서 대변이나 소변, 땀으로 잘 배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땀으로 잘 배출이 되도록 하고 대소변이 원활하게 나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배출형이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잠잘 때도 땀이 나고 음식을 먹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물을 마시자마자 소변을 보러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정상 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늘지 않고 피부가 윤기가 없고 무언가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서 새나가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원인이 대소변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땀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잠자면서 땀이 너무 더울 때는 나야 되지만 추울 때는 나지 않아야 되는데 몸이 끈적끈적하니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콜레스테롤인데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땀이 나가거나 열이 올라가거나 음식을 먹자마자 설사를 자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막아주어야 내 몸의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걸 적게 만들기 때문에 저장형과 배출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장의 대사 기능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간장은 우리 몸에서 내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분노가 있을 때
이 간장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예, 그래서 짜증도 나고 분노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간장의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변비를 치료해야 됩니다. 예, 간장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의 재료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담즙산이 다시 대변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에 배출이 되지 않고 예, 간에서는 계속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예, 콜레스테롤을 만들면 담즙산을 또 만들게 되고 예, 이러면 내 몸의 예, 간과 장에서 악순환이 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간장과 심장, 예, 간장의 이제 대사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뇌의 미주신경에 의해서 우리 몸의 내장기관의 밸런스를 깨트리게 되면서 고지혈증이 오기 때문에요. 이 네 가지 원인의 체질에 따라서 이제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체질부터 살피고 원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궁금하실 텐데요. 박사님, 소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체중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땀이나 대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되고 내 위와 장에 있는 식적과 담음, 어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창출과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에 반해서 이제 저체중인 경우에는 건지황과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과체중인 경우에는 창출과 갈근을 이용한 한방차, 또 저체중인 경우에는 건지황과 당귀를 이용한 한방차가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혈관은 특히 이제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중풍, 뇌졸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예, 심장, 특히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우리가 심장이 예, 가슴에 통증이 오면서 숨이 안 쉬어질 때 예, 스텐스 시술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결국 혈관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혈관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전화 통화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진료실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차피 우리 몸의 세포와 오장육부는 관리를 해도 노화 입장에서는 약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몸이 정상 체중이나 아주 저체중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내 몸의 체중보다 오늘 지금 체중보다 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녁에 항상 음식을 조금 가볍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경우, 너무 맛있는 경우는 대체로 아침보다 저녁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유전자는 예, 저녁에는 저장형으로 바꿉니다. 저장형으로 바꾸고 내 몸의 세포를 고치고 수선해야 다시 낮에 활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는 경우에는 이 휴식 시간, 예, 내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 개선시키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내 몸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에 이제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항상 내가 배가 고픈지, 예, 기운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무언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배가 안 고픈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가 고픈 경우에는 적정량을 드셔도 되지만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에
정상 체중보다 좀 과체중인 경우에는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에는 한 끼를 넘어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소에 식사량보다 한 30-40%는 줄여서 저녁 식사를 해주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28살이에요. 28살이시고요. 네. 그럼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나이가 28세라고 하셨고, 그러면 혹시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2 정도고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한 60kg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성분, 우리 네. 박사님께 지금부터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몸에 그 아토피랑 그 머리 쪽에 그 지루성 피부염이랑 또 가끔씩 가슴에 여드름도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약을 타먹고도 했었는데 예, 딱 약 타먹을 때만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심하게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이 전화 드리기 한 2주 전인가부터는 예. 몸 가슴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다가 예, 이게 좀 들어가는가 싶더니 좀 온몸이 많이 가렵고 몸에 빨갛게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얼굴에 여드름은 항상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얼굴 여드름이 얼굴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날 수가 있고요. 뭐 이마나 입 주변으로 이렇게 특별히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나는 편이긴 한데 네, 제일 많이 나는 곳은 볼이랑 입 주변 정도고요. 예, 이마는 나긴 나는데 많이 안 나요. 예. 이게 지금 언제부터 많이 났습니까? 여드름은 한 2021년인가? 예. 20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좀 났는데 예, 제가 그 전까지는 거의 안 나다가 예. 제가 한 23살? 4살? 예. 그쯤 됐을 때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학생이신가요? 뭐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일을 한 지 한 2년 차예요. 예. 지금 그 지루성 피부염 머리 두피 쪽에는 여드름이라든지 뾰루지 같은 거 같이 납니까? 지금
만져봐도 딱히 없고 이전에도 딱히 없었어요. 예. 그냥 각질 정도. 예. 제가 체질 때문에 이게 이제 먼저 보통은 여드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게 16살 전후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 뭐 후반, 예, 고등학교 이때인데 지금 이제 23살 때부터 좀 갑자기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허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체질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술 하면 이렇게 한 모금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이 있고요. 뭐 크게 표시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저는 표시는 안 나는 편입니다. 예. 커피는 오후에 마셔도 잠은 잘 잡니까? 대체적으로 잘 자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의원에서 혹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최근은 아니고 예. 한 뭐 2년 전 그때 한 몇 번 간 적은 있는데 예. 그때 그냥 몸에 열이 많이 있다 정도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즘 이제 덥잖아요, 날씨가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더울 때 뭐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틀어놓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울 때만 좀 에어컨, 선풍기 틀었다가 견딜만 하면 선풍기, 에어컨을 조금 줄이는 게 좋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요? 네. 예. 지금 저녁 때 잠잘 때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느낌은 없으세요?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추위는 지금 조금 다른 친구분들에 비해서 추위는 좀 타는 것 같아요. 네, 좀 타는 것 같긴 해요. 예, 그 속 피부, 그러니까 여드름이라든지 그 울긋불긋한 거, 좁쌀 부분 말고 발 뒤꿈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건조한 것 같아요. 아까 머리는 지금 지루성이잖아요. 네. 예, 머리는 지루성이면 피부도 이렇게 건성이 있고 약간 지성 피부가 있거든요. 예. 본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은 전반적으로 되게 기름기가 많이 나는 편인데, 예. 발 뒤꿈치는 약간씩 갈라져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몸에 이렇게 가슴 쪽, 그러니까 여드름 난 쪽 말고요. 여드름 없는 피부가 지금 네. 이제 28이니까 아직 젊고 건강할 때고 피부가 특별히 이제 아까 이 나이 때는 발 뒤꿈치가 갈라질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뭐 아주 심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가 조금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 드세요? 뭔가 좀 약간 갈라진 것 같기는 한데, 예. 이게 막 건조하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좀 뭔가 갈라지는 느낌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게 갈라진 것보다도 예. 좀 굳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예. 일단 막 심하게 갈라졌다기보다는 그냥 하얗게 좀 일어나 있는? 예.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이제 허열인지 실열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입술 자체는 그 우리가 그 뭐 립밤 이런 거 조금 그러면 자주 발라주는 편이에요? 네, 립밤을 많이 발라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조해질 나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남성분들은 한 40이 되어야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성분들은 35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남성분들보다 이제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그 대신 성장의 속도가 빨리 성장을 하면
자연의 이치는 노화도 빨리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봐서 발 뒤꿈치가 약간 하얗게 일어난다.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입술 자체가 조금 건조한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토피도 본인 몸이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몸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이제 면역 반응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청궁 각 5g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모, 염초, 황백, 염초 4g 해서요. 예, 이 경우를 이제 이게 한 번에 먹는 한 첩 분량이니까 여기에 이제 물을 2000cc 넣으시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저녁 때 식사하기 1시간 전쯤에서 한번 드세요.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배고프면 좀 힘드세요? 어, 잘 견디는 편이에요. 견뎌야 될 상황이면 버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뭐 골라서 한다. 그러면 일을 할 때 뭐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뭐 일을 하고 뭔가 음식 섭취를 하겠죠. 예, 그런데 내가 그냥 뭐 일을 해도 일을 하고 먹어도 되고 뭐 밥 먹고 일해도 된다고 하면 본인은 먹고 하는 게 좋으신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면 뭐 먹고 좀 힘이 생긴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본인 체력을 유지할 수가 이제 있어서 본인 몸의 현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음식도 이렇게 그 단백질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생선 예, 이런 것도 좀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요. 한 2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8세 남성의 여드름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등 피부 고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죠.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 지모염초, 황백염초. 자, 박사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까? 예, 한방적인 용어로는 이제 음어화동에 쓰는 약재입니다. 지금 얼굴 자체도 여드름이 올라오면서 붉어지고 그다음에 피부도 좁쌀, 예, 그다음에 또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붓다는 것은 열입니다. 그런데 그 열이 항상 전제 조건이 실열이 있고 몸이 약해서 생기는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28이고 예, 이때는 뭐 피부 자체 특히 이제 입술 자체에 뭐 립바늘 뭐 미용상 또 바르시는 남성들 빼놓고는요. 뭐 입술에 건조해져서 그걸 발라야겠다 뭐 이런 상황이 안 될 나이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은 남성 호르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예, 남성 호르몬이 처음 초창기가 되면서 16살 전후로 시작을 해서 막 왕성해지면 그때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23살 때 나타난다는 것은 이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마 뭔가가 힘들면서 그게 매치가 되면서 증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을 끄기 위해서는 보음을 시켜야 됩니다. 보음을 시키는데 대표적인 게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청궁, 사물탕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 배가 뭔가 일을 하다가 뭔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의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제 조건은 뭐 아주 중요하고 아주 뭐 긴박한 일이면
그때는 뭐 밥을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개념에서 나는 일을 하긴 하는데 밥을 먹을 상황이면 그걸 먹고 하는 게 좋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먹고 할 상황이 돼도 그냥 성향 자체가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뭔가 편안하게 또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예민하신 분들이고, 이분은 지금 하는 일도 뭔가가 내가 일을 할 때 몸에 붙인다, 이 느낌은 본인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몸에 붙이면 그게 이제 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부족할 때 이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피가 부족하면 추워하는 증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열이 나는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아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더울 때만 켜고 어느 정도 견딜만 하면 안 틀고, 근데 몸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세고 아주 그냥 시원해야 그냥 살 것 같다고 하는 분은 열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보혈을 시키고 화를 조절을 해주는 약을 처방해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음허화동으로 나타난 피부 고민 상담 해드렸습니다. 한방으로 피부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픈 곳이 있거나 피부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혹시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64세에. 64세시고요. 예. 네, 그리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몸무게는 75kg에. 75kg이시고 키는 네. 어떻게 되시죠? 키는 1m 78에. 1m 78 되시고요. 예.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예. 21년도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이명 소리가 매미 소리가 많이 들려요. 어느 쪽 귀에서요? 양쪽 다에. 예. 들어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년 퇴임하고 그 이후부터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병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뭡니까, 키가 소리가 이게 좀 아주 난청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약을 좀 계속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난청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집에서 그 이명 소리가 지금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도 많이 납니까? 아니에요. 조용할 때만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 귀 가서 더 소리가 큰 느낌은 있으세요? 양쪽 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TV 시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과 시청을 할 때
그 예. 볼륨을 좀 높이는 편인가요? 좀 높이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식구들은 뭐 그냥 뭐 10이라는 볼륨에 다 듣는데 나는 그거보다 좀 1, 2라도 높이는 게 조금 더 잘 들리면 그냥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 것처럼 이제 난청 증상도 조금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예. 뭐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약은 병원에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이명약 말고 다른 약도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다른 약은 복용하는 건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습니다. 예. 지금도 뭐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뭐 정신적인 일인가요? 몸도 좀 많이 쓰시는 일인가요? 아니, 정신적으로, 몸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예. 예. 정신적으로 뭐 조금 뭐 크게 조금 뭐 많은 거나 조금 조금 미세하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퇴직하고 나서 이 이명 증상이 오셨다고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이렇게 퇴직 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 좋으신 것 같아요? 퇴직 전에는 좀 좋으신 것 같죠. 아, 퇴직하기 전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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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좀 난청이 있었는데 예. 종합 검진할 때 그 이불까지 한번 가보라 하는 걸 예. 제가 좀 등하시가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치료를 빨리 했는데 치료를 못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는 혹시 술을 하실 줄 아세요? 술은 먹기는 먹는데 거의 좀 잘 먹지는 않아요. 예. 한 모금 하면 얼굴이 좀 빨개지거나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세요?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좀 예민하고 꼼꼼하고 완벽한 스타일이에요? 좀 예민합니다. 예. 예민하고 꼼꼼한 거는 뭐 크게 제가 꼼꼼한 그런 이거 좀 들러들러 뭐 완벽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대변도 잘 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소변은요? 소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중이 지금 75kg인데 한 2, 3년 전이나 비슷합니까? 23년 전에 체중이 거의 한 60근데 요 근래에 몸무게를 다루고 한 5kg 정도 불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은 정년퇴임하고 바로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체중이 뭐 5kg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64세가 되면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과체중은 아닌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복부 비만이 좀 늘어나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닌데 내 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그래도 한 뭐 3kg 정도는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 이명이 있고 난청이 있다는 것은 한방에서 볼 때 특히 이제 청각하고 관련된 귀는 머리 속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귀 위에 보면 그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그 뼈 안쪽에 들어 있다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억력이 조금 같이 떨어질 수가 있고 뇌 쪽으로 이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복부가 예전보다 조금 늘어나는 경우에는 복압 자체가 조금 약해지게 돼요. 예,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뭐 산소, 특히 이제 심장에서 수축력에 의해서 보내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압이 체중이 증가하면 우리가 부피가 늘게 되거든요. 부피가 늘게 되면 혈액이 약한 쪽으로 뇌 쪽으로 충분히 가는 힘이 좀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게요. 네, 건지왕. 예, 그 다음에 산약.
예, 거기까지 예, 건지왕이 4g.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실 때 좀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좀 뭐 얼큰한 걸 좀 좋아해요. 아, 김치도 신김치 이런 경우에는 손이 좀 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 다음에 산약 예, 2g 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당귀 4g. 당귀 4g, 예. 예, 그 다음에 청궁 4g. 예, 청공 4g, 예. 예. 그 다음에 원지 2g. 예, 원기 2g, 예. 예, 석창포 2g. 예, 석탄포 2g, 예. 예, 그 다음에 황기 4g. 예, 황기 4g,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아, 2000cc,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야,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명약은 하루에 몇 번이나 드십니까? 아침하고 저녁이에요. 예, 식전입니까? 식후입니까? 식후에,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이 한방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해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 번 더 드세요. 아, 예, 예.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요 예. 이명은 그 뇌에 이제 영양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야, 그래서 예, 예. 일단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한번 전화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침 치료도 좀 같이 받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예, 네, 오늘 상담 도움 많이 되신 것 같으세요? 예, 많이 도움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방차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예, 네, 2개월 후에 다시 한번 꼭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64세 아버님의 이명증과 난청 증상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건지왕, 산약, 당귀, 청궁, 석창포, 황기, 이 약재들,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임하고 예, 이 이명 근데 이제 그 전에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도 난청 증상이 있다고 한 거. 이 난청은 우리 장부와 연결되는 것은 콩팥입니다. 콩팥은 이제 원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귀에 내이, 예, 청각과 관련된 것은 내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이는 뇌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뇌 안에 있는 예, 뇌수라는 수액이 예, 충분해야 되고 영양분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뇌 쪽으로 영양분은 예, 단맛과 예,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영양분이 많이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음식물을 적절하게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예, 몸 관리는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년퇴임하면서 지금 한 5kg가 증가했다는 것은 복압이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원으로 봤을 때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에서 60이 되면 심장의 이제 수축력은 약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뇌 쪽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가 적게 가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예, 그쪽으로도 영양분을 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콩팥과 영양분을 같이 보강하는 게 건지왕과 산약입니다. 또 피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귀, 청궁. 예, 그래서 약간 새콤한 것보다 매콤한 맛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 몸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따뜻하게 이제 순환을 시켜달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 얼큰한 게 땡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얼큰하다는 것은 캡사이신 성분이 많아서 내 몸을 따뜻하게, 예, 혈관을 약간 확장하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충분히 시켜주고, 예, 원지와 예, 석창포는 예, 뇌의 신경, 예, 섬유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환기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환기는 우리 몸에 이제 상초, 중초, 하초, 예, 표리, 예, 머리 속, 예, 피부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기를 같이 이제 처방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요즘의 현대인들 스트레스와 생활 소음 등으로 이명과 난청 같은 이 귀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자, 박사님, 우리 현대인들 평소에 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관리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귀라든지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 있고 또 이제 음악을 개인적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요. 그 눈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안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운전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들 수 있으면 라디오 볼륨도 안 트는 이제 습관을 조금씩 들여가는데, 한 곳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뭔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이 귀라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면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예, 들리지 않게 예, 귀를 아껴서 사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콩팥은 예, 우리 몸에 이제 소변을 만들어주고, 예, 우리 몸에 이제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액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선천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나이 들은 분들한테 이제 가는 귀 먹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이 콩팥과 방광이 약하신 분들이 먼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통과 예, 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콩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제 한방차가 건지왕과 예, 산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귀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청력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 있다, 조용하면 뭔가 이명 소리도 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 건지왕과 산약을 한방차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꾸준히 이용을 하시면 예, 이명이나 난청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귀를 아껴서 네, 건강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입니까? 예, 요즘 이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 이 약을 복용하는 것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생활 습관입니다. 예, 생활 습관에서 또 중요한 게 자기의 체중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체중 관리와 생활 습관을 관리를 같이 함께 꼭 해주는 게 이제 고지혈증 약을 줄이고 예, 끊고 예,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아주 증가시키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요. 적정 콜레스테롤 유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생활 습관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며 건강 챙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